예, 이제 문자열, 근데 배열까지 배웠고 포인터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문자열을 다루는 특수한 함수들을 좀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거는 사실은 그냥 함수의 종류들을 쭉 이제 배워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문자열은 배열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이 됩니다. 특별히 어떤 배열이냐면 캐릭터형 배열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이제 그 형태의 자료 응용 자료형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연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스트로우가 있고요, 벨이라는 문자열이 있다면 요거 그냥 덧셈 이렇게 하면 스트로우 벨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기본 연산이 먹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바나 이런 그 객체지향 언어들, 요새 나오는 객체지향 언어들을 배우면 요런 이제 그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왜? 사람들이 이거 이제 썼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구현을 더 해서 제공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C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작업도 이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스트링이라는 str이라는 캐릭터 배열 80개를 선언해 놨고요. dream이라는 문자열로 초기화했어요. 이거 초기화 아시죠? 이거 중간에 이렇게 대입 연산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초기화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초기화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배열에 이런 식으로 dream 그리고 그다음에 널 문자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뭐 뒤에는 이제 뭐 가비지 문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터 0으로 초기화해서, 자, 이게 맨 마지막 길이를 재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하나씩 가면서 i가 0, 1, 2, 3, 4일 때 카운터 하나씩 증가시켜서 여기 문자열의 길이는 이 카운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기 해서 이것들을 문자열을 일일이 계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좀 번거롭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자열을 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처럼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거, 대소비교라는 거는 이제 의미는 이제 사전식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사전식으로 정렬할 때 어느 게 먼저 나오냐,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두 개 붙이는 거, 이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문자열을 하나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라이브러리에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열은 메모리에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지고요. 문자열이 컴파일이 되면 요런 문자열이 컴파일이 되면 얘가 어떻게 컴파일 되냐면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치환이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자 프린트 이렇게 해놓고 주소값을 출력합니다 해놓고 dream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요 문자열을 이제 컴파일러가 만나면 얘를 임시 저장소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제 임시 저장소에다 이렇게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고 요 시작되는 요 주소값 얘가 만약 100번지다 라고 하면 얘가 100번지 이렇게 요걸로 바뀌는 거예요. 시작 주소값을 알면 요 전체 이제 문자열에 접근은 가능할 테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림 해놓으면 출력 주소값이 설정이 되고요. 얘가 이제 주소예요. 얘가 드림이 주소예요. 문자열이 주소예요. 거기에 요 참조 연산자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시작 주소값이니까 여기 예를 들면 여기 68번지라고 하면 68번지에 참조 연산자를 붙이면 실체가 되죠. 실체는 뭐예요? D죠, D. 그래서 이렇게 D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얘가 또 주소니까 얘가 포인터예요. 포인터는 배열 형식으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0, 1, 2니까 얘가 쓰여지겠네요. 2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문자열은 컴파일이 되면 이렇게 시작 주소값,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임시 버퍼에, 임시 메모리에 시작 주소값으로 치환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열 상수가 포인터이므로 포인터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드림하면 얘가 포인터예요. 포인터니까 데이터가 포인터니까 포인터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캐릭터에 포인터 네임이라고 포인터 변수, 네임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놓고요. 네임에는 홍길동 이렇게 문자열을 하나 입력을 했어요. 자, 이게 컴파일을 하면 메모리에 여러분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컴파일에서 뭐 이게 어느 메모리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 메모리에 이렇게 홍길동 해서 넓은 문자까지 저장이 되고 요게 뭘로 바뀐다고요? 100번지로 바뀌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홍길동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을 저장시켜 놓은 그 시작 주소값을 기억하고 있다가 걔를 어디다 저장시키는 거예요? 네임에 저장시킨 거예요. 왜? 네임은 포인터 변수니까. 포인터 변수에는 100번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자, 이름은 %s 스트링 찍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 주소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홍길동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홍길동 이렇게 찍힐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포인터니까 포인터를 배열 형식으로 접근을 하면 0, 1, 2, 3, 4, 5 하면 요 G가 찍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배열 형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거는 초기화밖에 없어요. 배열 형식으로 네임을 배열로 선언한 다음에 이 홍길동을 넣어주려면 초기화 할 때밖에 없는데 이렇게 포인터로 해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대입 연산자 써서도 입력을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열 상수는 상수이므로 포인터 변수로 그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캐릭터 포인터 네임에 홍길동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지정을 해놓고 자, 네임의 5에 K, 요 값을 K로 바꾸고 싶어요. 요거를 K로 바꾸고 싶어요. 아, 이거 근데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는 문자열 상수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상수예요.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5, 4 이렇게 고정된 수예요. 고정된 수이기 때문에 고정된 수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바꿀 수 없게끔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포인터 변수의 값은 바꿀 수 있으므로 포인터 변수가 문자열 상수의 중간을 가리키게 할 수 있어요. 문자열 상수는 바꿀 수 없지만 포인터 변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트로베리를 플롯에 요 시작 주소 값을 저장을 해놨다가 보는 것처럼 얘가 널이냐 아니냐를 본 거죠. 그 시작 주소 값이 문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s잖아요. s는 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널 값이 아니니까 얘 찍어주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 s로부터 시작하는 거 찍어주고 요 값을 증가시켰어요. 요 값. 자, 요거 포인터 연산이죠. 지난번에 배웠듯이 포인터의 덧셈은 그 다음 영역인데 요거 해필이면 얘가 무슨 타입이냐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씩 증가해요? 1씩 증가하죠. 1씩. 그 다음 메모리가 1이니까 1 증가한 거니까 1씩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T를 T로부터 시작하는 문자열로 이 플롯이 가리키는 데가 변경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찍으면 S가 빠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1 증가시키면 그 다음에 1 증가되면 얘가 되겠네요. 얘가 되면 R부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찍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얘가 변수냐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수냐를 보고 꼭 판단하셔서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여러 개의 문자열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이제 쉽죠. 변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나이 입력하는 인티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 입력하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놨어요. 자, 나이를 입력하세요. 받았어요. 나이가 30살보다 많으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를 설정을 했고요.
30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반가워요 라고 인사말을 설정을 해놨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얘가 컴파일을 쭉 해가다가 문자열을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애가 예를 들면 100번지 에 저장이 되면 그리팅에 100번지가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두 번째 거 만났어요. 문자열을 만났어요. 그럼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다음번에 저장된다면 20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면 얘는 200번지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100번지로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컴파일 할 때 얘가 주소값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나이에 따라서 여기 보면 입력되어 있는 게 100번지 또는 200번지 이렇게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사말이 찍힐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자열에서 원하는 문자만 골라서 출력을 하려고 해요. 워터멜론이라는 문자열 상수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상수인데요. 첨자가 홀수인 문자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얘는 0이죠. 얘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얘네들만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받으려고 해요. 자, 출력할 문자의 순서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문자열 상수 변경을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게 진짜 오류가 나는지 이 워터멜론을 바꾸려고 시도했을 때 오류가 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것만 일단 해볼 거예요.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고요.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캐릭터 포인터 str에 워터멜론 했어요. 그럼 워터멜론 어디 저장되어 있다고요? 임시 메모리에 워터멜론이라고 저장되어져 있고, 그 이제 워터멜론 쭉 들어가 있는 애가 얘는 100번지다 라고 하면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100번지로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i는 0 해놓고요. 자, 이제 스트링을 가면서 처음부터 가면서 이게 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i가 0일 때 널 아닐 테죠. 그러니까 while문 돌 거고요.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에요. i를 2로 나누는, 그럼 이게 지금 i가 0, 1, 2, 3, 4, 5 이렇게 되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여기 앞에 거부터 하네요. 첨자가 이렇게 찍히겠네요. 그러니까 W 찍히고 A 안 찍히고 T 찍히고 E 안 찍히고 R 찍히고 뭐 이런 식으로 찍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열 상수를 포인터 변수에 초기화하는 것과 배열에 초기화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져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여기 이제 문자열 상수, 포인터에다가 문자열 상수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임시 메모리에 스트로베리가 저장되어져 있고, 걔의 주소값이 저장이 돼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고요. 배열에다가 이렇게 초기화하면 요 임시 메모리, 요게 이제 임시 메모리에 있다가 얘가 배열로 카피되는 거예요. 배열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배열의 문자열 상수를 초기화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 초기화가 선언과 동시에 하는 거죠. 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제 앞부분을 배웠으니까 요 배열이에요. 배열이고 배열의 이름은 뭘까요? 상수예요. 상수. 배열의 시작 주소값인 상수예요. 이게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아닌데다가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상수에다 상수를 대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서는 대입연산을 쓸 수 없다. 배열에 하려면 항상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해야만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중간에 그럼 이렇게 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포인터 선언해서 포인터에다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문자 배열에 문자 상수를 저장하려면 문자 상수의 문자를 하나씩 배열에 복사해야 돼요. 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열을 놓고 한 장 한 장씩 가지고 와서 복사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만들 거예요.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있으니까 그냥 쓰기도 해요. 자, user string copy라는 함수인데 여기 destination이고 여기 소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원래 복사할 내용이 들어있고 이곳에다가 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주고 이렇게 두 개 주면 여기서 차례로 하나씩 읽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해 놓는 거죠. 카피. 언제까지? 얘 만나기 전까지. 카피하고 맨 마지막에 널 이렇게 집어넣으면 플러스 여기 배열에다가 요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함수 보면 뭐 당연히 뭐 간단해요. 데스티네이션 그 포인터와 소스 포인터 받아서 이제 참조연산자 쓰면서 하는 거죠. 그 포인터 여기 이제 포인터가 여기 카피되어 올 거예요. 100번지 여기 예를 들면 200번지 이렇게 뭐 카피가 되어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카피. 자, 카피했어요. 카피하고 그 다음에 주소값을 하나씩 증가. 그러면 얘는 여기로 띄고, 그죠? 데스티네이션은 여기로 띄고, 소스도 여기로 띄고, 그 다음에 또 카피. 또 주소값 증가. 요것들을 반복을 쭉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널이 나올 때까지. 널이 나올 때까지 쭉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나면, 널이 나와서 끝나면 여기까지 이제 y가 카피된 다음에 끝날 테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널 값 집어넣어주면 전체가 다 카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매번 뭐 길이 계산하고 카피하고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매번 만들어서 쓰는 거 귀찮으니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문자열을 사용하는 함수를 처리하려면 string.h 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카피는 string copy, 그 다음에 길이 계산하는 string length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비교하는 string compare, 그 다음에 두 개의 문자를 붙이는 string concatenation, 이렇게 4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사용 방법을 배워보려고 해요. 자, 문자 카피하는 거 간단해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 string copy는 입력 변수로 2개의 포인터를 집어넣어 줍니다. 2개의 포인터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카피될 거예요. 이렇게 카피되는 주소. 여기 이제 배열 주소가 들어가겠죠. 여기 배열 주소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배열 아니면 뭐 스트링 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배열 주소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개의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을 바꾸는 치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첫 번째 스트링에는 애플, 두 번째 스트링에는 바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환은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템프에다 집어넣고 카피하고 두 번째 거를 첫 번째 카피하고 템프를 두 번째 카피하면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불러서 하면 바나나와 애플이 2개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 바뀌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 함수를 이용하여 2개의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을 서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해 보려고 해요. 아까는 이제 스트링 카피를 사용을 한 거였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과 바나나 있으면 2개를 바꿔주는 스트링 카피를 사용해서 바꿔주는 것들을 앞부분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함수로 이렇게 함수로 바꿔주는 것 뿐이 없어요. 그래서 함수를 바꿔서 스트링 카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죠. 이 정도가 안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한 거 아직 덜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번에는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주는 문자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널 문자를 제외한 실제 들어가 있는 문자의 수를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는 것처럼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시작 주소값을 집어넣어 주면 unsigned integer라고 해서 길이를 리턴해줘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플룻에 애플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length 하나 해주고 스트링 랭스에 요 시작 주소값을 넣어주면 플룻이죠. 플룻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플룻을 넣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시작 주소값 길이 5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 이제 2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size of, 하나는 이제 string length예요.
사이즈 of는 배열 전체의 크기를 알려주고요. 스트링 랭스는 그 배열에 저장되어져 있는 문자열의 크기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스트링 랭스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 개의 배열에 저장된 문자열 중에서 길이가 긴 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려고 해요. 자, 그 작성을 한번 해보면요. 자, 두 개의 문자열, 스트링에 long time no see, what's up 라는 두 개의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 있고요. 그러면 자, 이 배열과 이 배열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얘가 크다?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출력을 해주고요. 아니다? 라면 두 번째 거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간단하죠. 사용하는 방법만 잘 익히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표준 함수인 스트링 랭스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자, 유저 스트링 랭스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걸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를 내기가 쉽죠. 응용해서 내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만드는 방법은 자, 랭스를 시작 주소 값을 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널 포인트 나올 때까지 랭스 계산하는 거죠. 랭스 계산해서 그 랭스 리턴해 주면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 했던 거를 스트링 랭스를 유저 스트링 랭스로 이렇게 바꿔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전적 순서를 따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어느 게 먼저 나오냐 뭐 이런 건데요. 자, 두 문자열을 비교해서 리턴할 때 리턴 값은 세 종류가 나와요. 1, -1, 0. 요 함수를 써서 리턴 타입 인티저인데 요 세 값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첫 번째 게 더 크면 1, 두 번째 게 더 크면 -1, 둘이 같으면 0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이제 얘를 많이 써요. 두 개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할 때는 얘를 많이 쓰는데 순서를 가끔 처리할 때, 소팅할 때 이럴 때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다는 거고요. 그럼 같지 않으면 얘가 지금 같지 않은 거에 무슨 이 부등호가 문자열에서의 부등호가 뭐냐 라면 프로그램에서 알파벳 순서가 빠르면 아스키 코드 값이 작아요. 그렇겠죠. 아스키 코드 값이 작아요. 그래서 사전에서 먼저 나오는 문자열이 작은 문자열로 처리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쭉 갔다가 여기 앞부분부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쭉 하다가 갔네. 아스키 코드 값 보니까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서 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사전에서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사전에서 얘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이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고도 판단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문자열의 순서를 따져서 사전순으로 바꾸는 방법 하면 자, 얘하고 얘가 있으면 일단 두 개 비교하고요. 자, 두 개 비교 스트링 컴페어 해서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그 1이니까 이 상태인 거죠. 그럼 사전에서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오니까 얘하고 얘를 바꾸겠다는 거죠. 먼저 나오는 게 얘니까. 그러면 여기 치환하는 거 돌리면 되고요. 여러분이 만든 치환하는 거 스와핑, 유저 스와핑 돌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환하고 이제 프린트를 해주시면 여기 첫 번째 거에 애플, 두 번째 거에 바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로부터 문자 배열의 계절 이름을 입력받고요. 입력받은 계절에 따라 이런 꽃 이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고요. 계절 입력이 잘못 입력됐으면 잘못 입력됐습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면 자, 계절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계절명을 이제 입력을 받았어요. 배열 시즌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자, 컴페어 해놓고 얘가 봄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봄이랑 같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0이 리턴 될 테니까 얘 찍어줄 거고요. 아니면 여름인가 아니면 가을인가 아니면 겨울인가 물어보고 그래도 아니면 잘못 입력됐습니다.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이런 것도 배워요. 뭐냐면 그 배열인데 그 배열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뭐냐면 포인터예요. 요게 이제 이해가 지금 되면은 포인터를 굉장히 많이 이해한 거고요. 이해 안 되면은 이제 다음에 14장 할 때 다시금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요거 그럼 배열에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임시 메모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컴파일러가 얘를 다 임시 메모리에 저장시킨 다음에 얘를 바꾼다고. 얘가 예를 들어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400번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뭘로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400번지로 바꾼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500번지, 600번지, 700번지, 800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계절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시즌 이렇게 들어오면 시즌과 뭐랑 비교하는 걸까요? 얘랑 비교하는 거죠. 얘랑 비교를 하면 얘가 지금 첫 번째는 100번지니까 100번지랑 시즌을 비교하겠죠. 어차피 포인터니까 포인터랑 비교해서 같으면 끝내는 거고 아니면 증가시키는 거고 이래서 계속 비교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작성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좋을까? 글쎄 뭐 어느 게 좋을까요? 근데 이건 프로그램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포인터를 잘 쓰면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해 안 하시면 이해 잘 안 되셔도 돼요. 이게 다시 배울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개의 문자를 붙이는 이제 아까 덧셈 연산 비슷한 거 컨카티네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게 있고 두 번째 게 있으면 요 첫 번째에다가 두 번째를 턱 하고 달라 붙이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두 번째 문자열 상수의 맨 앞부분 첫 번째 글자가 여기 널에 들어오게 널 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플룻과 여기 베리 여기 이제 뭐 배열 포인터여도 되고요. 이렇게 문자열 상수 집어넣어도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차피 포인터니까요. 문자열 상수에 집어넣으면 요 뒤로 가서 탁 하고 달라붙어서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게 스트링 컨카티네이션 strcat 함수입니다. 키보드로부터 성, 이름, 뭐 주소, 뭐 하여튼 성과 이름 뭐 이런 거 다 받아서 이거를 하나로 쭉 불려줄 수 있고요. 성과 이름을 출력할 때 성과 이름 사이에 빈칸을 두개. 이게 지금 컨카티네이션 시키면 그냥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칸을 두 개 만들도록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성한 걸 보면 뭐 이런 거죠. 자, first name 있고요, last name 있고요, 성 입력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입력 받았어요. 그 다음에 컨카티네이션 시킬 거예요. full name에다가 얘 지금 널로 다 되어 있어요. 초기화 널로 되어 있으니까. 자, last name 하면 성이 맨 앞으로 가서 딱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full name에다가 요거 공백, 스페이스 한자 딱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김 하고서 띄는 거죠. 띄고 그 다음에 first name 하면 여기 돼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아이디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만일 이 풀네임이 넉넉하게 못 잡아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도 꼭 여러분이 한번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작성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캔F는 빈칸이 포함되는 문자열을 입력할 수 없어요. 왜? 빈칸이면 입력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하고 스캔F를 하는데 이렇게 입력했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짜보는 것이 낫다고. 엔터 딱 치면 뭐가 들어갈까요? 100번만 들어가죠. 여기 요게 이렇게 지금 띄어쓰기 하면 여기서 끝났구나 하고 여기까지만 스캔F는 읽어드려요. 이거 이제 귀찮다는 거죠. 그럼 매번 이게 계속 이렇게 읽어드려야 되니까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자열 입출력하는 전용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을 쭉 전체 띄어쓰기까지 해서 다 입력하는 함수가 getS. 그 다음에 문자열을 전체를 다 출력해 주는 게 putS.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는 이제 여러분이 입력받은 문자열을 저장할 배열 주소를 넣고
입력은 언제 끝나냐면 띄어쓰기가 아니라 엔터로 끝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스트링 문자 배열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getS에 str 한 다음에 문자열 입력된 문자열은 찍어주면, 자,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짜보는 것이 낫다고 엔터를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str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찍어주면 요거를 printf로 찍어주면 쭉 이렇게 찍어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푸데스 같은 경우에는 뭐 printf보다 하고 비슷하게 동작은 하는데요. printf보다 훨씬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문자열을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s 뭐 이런 거 쓸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utS 이렇게 해주면 얘가 얘를 문자열 포인터로 이제 보고서 쭉 찍어준 다음에 계획 문자까지 자동으로 줄만큼까지 얘가 다 해줘요. 그래서 훨씬 더 문자열을 사용할 때에는 편하게 putS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어쓰기 하는 프로그램, 뭐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문자열은 엔터 치면 현재까지 줄은 이거고요.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컴파일 됩니다. 그럼 뒤에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쭉쭉 쓰여지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 하면 프로그램 종료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하고 얘가 끝하고 갔냐, 뭐로 하면 될까요? 스트링 컴페어 하면 되죠. 스트링 컴페어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이 아니다 라고 하면 무슨 문자 뭐 쓰면 될까요? 컨카티네이션 쓰면 되죠. 컨카티네이션 쓰고 그 다음에 한 줄 쭉 출력을 해줄 거니까 뭐 하면 될까요? putS. 그래서 getS, 스트링 컴페어, 스트링 컨카티네이션, putS 뭐 이렇게 쓰면 이런 프로그램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별거 아니죠. 자, 뭐 문자열 처리하는 함수 이제 뭐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보드부터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각각 입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입력을 받아서 얘를 한 줄로 쭉 써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입력된 정보는 세미콜론으로 각각 구분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별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getS 하면 여러분이 쓴 이제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string concatenation 해서 name을 요 배열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쉼표 추가를 해줬어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이에 요 쉼표 넣기 위해서 했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주소 동일하게 한 다음에 putS 사용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찍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문자열이었고요. 이번에는 문자 하나만 입력받고 문자 하나만 출력하는 것도 있어요. 뭐 getCHAR 이거 벌써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뭐 엔터 이런 거 받으려고. 그래서 이거는 문자 하나만 이제 받게 되고요. 요거는 문자 하나만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입력 밸류 없고요. 이제 문자를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걔를 리턴해 줘요. 리턴해 주는 거고요. 요거 이제 집어넣어 주면 요 문자를 하나 탁 찍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키보드부터 하나 입력받는다. 거 기억해서 뭐 많이 사용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런 거 잘 쓰지는 않아요. 하나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입출력하면 문자열 입출력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뭐 putS, getS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열 입력 받아서 여기 내자 입력하는 거죠. 내자. 이제 여기 아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건 4번 반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엔터가 나올 때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입력 받은 다음에 얘가 엔터인지 보면 되죠. 얘가 엔터이면 그 다음에 그 수납문 탈출하면 그러면 getS랑 똑같이 동작하는 애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는 일단 무조건 버퍼에 저장돼요. 이거 벌써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스캔F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막 입력을 하면 버퍼에 입력이 되고, 버퍼에서 스캔F를 하던, getS를 하던, 그다음에 getChar을 하던, 이렇게 한자씩 필요한 만큼 이렇게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를 이용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문자를 하나씩 입력하면 세 줄 문자로 입력되므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하고서 엔터 이렇게 쳤어요. 엔터.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를 입력을 이제 하고 엔터 이렇게 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문자를 하나씩 입력할 때 세 줄 문자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getS 하나 읽어오고 또 getS 하나 읽어오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하고 싶었는데 얘가 이제 입력은 할 수 있어도 얘가 지금 받아들인 애는 얘하고 얘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짜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줄을 입력한다 라고 하면 이제 개행이 나올 때까지 이 while문 계속 돌리면 우리가 getS를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한 줄뿐만 아니라 뭐 여러 줄을 이제 만드는 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Z를 누르면 그 getChar이라는 함수가 -1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게 눌리면 그럼 이제 쭉 계속 입력을 받아요. 뭐 엔터도 입력받고 해서 쭉 입력을 받다가 ctr 하고 Z 컨트롤 Z가 눌려지면 컨트롤 -1이 리턴되니까 그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줄도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유용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뭐 프로그램 종료 뭐 이런 거 할 때도 컨트롤 Z 이렇게 많이 누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요거 누르면 어떤 키가 발생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로부터 한 줄씩 문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입출력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엔터키만 입력되면 종료될 수 있도록 엔터키가 입력되면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성된 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자 프린터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프린트 하나 해주고요. 한 줄 이제 받았고요. 글자 하나 받았고요. 얘가 개행이다 그러면 이제 종료하는 거죠. 개행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을 쭉 받는 거죠. 또 다시 입력을 쭉 받아서 집어넣고 그래서 계속 이제 얘가 이제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하나 끝나고 또 하나 끝나고 또 하나 끝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문자열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온 것까지 복습을 잘 해 놓으셔야지. 아까 우리 14장 거 어떤 맛배기로 한번 봤잖아요. 그게 이제 배열, 포인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잘 복습들 하시고 다음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